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비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8, 7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B를 배웠는데요. B는 바로 이 표현으로 이러한 수학적 표현으로 뒤에는 기준양 그리고 앞에는 비교하는 양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대 3이 있을 때 2와 3의 비 2대 3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되니까 3에 대한 2의 비 2의 3에 대한 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것을 활용해서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과서 볼게요. 자, 연순의 모듬 앞에서 이렇게 알뜰시장 했었죠. 거기서 도넛을 팔았는데요. 도넛이 20개, 2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연필 또는 색연필 들고요. 색칠을 해볼게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20개니까 우리 다 색칠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판매한 도넛 수는 10개, 절반을 판매했구나. 그것을 색칠해 주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 밑에부터 해봅시다. 처음에 있던 도넛 수, 처음에 판매하기 전에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요. 우리 20이니까 근데 그 20의 대한이라고 했죠. 대한, 무엇에 대한, 그게 기준량이니까 뒤에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20에 대한, 그리고 판매한 도넛 수는 10개죠. 그래서 20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 10개를 팔았습니다. 우리 B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매한 도넛 수는 자 이게 우리 판매한 거고 이게 처음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한 도넛 수는 10은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10은 20 곱하기 몇인가요? 자, 6은 2 곱하기 3일 때 3을 구하기 위해서는 6을 2로 나눴죠. 마찬가지로 10을 20으로 나누면 우리는 20분의 10 또는 우리 기하분수로 2분의 1 또는 소수로 0.5 절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걸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고요, 여러분. 자, 이게 비고요. 이게 바로 비율입니다. 자, 이게 바로 비율입니다. 자, 그냥 10개를 판매한다고 볼 때 20개 중에 10개를 판매한 거랑 200개 중에 10개를 판매한 거랑 2000개 중에 10개를 판매한 거는 다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10개가 20개 중에 10개를 판매했어요. 바로 그것을 나타낸 비율을 바로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20개에 대해서 10개를 판매했어요. 그것을 이제 나타낸 것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10이 그냥 10 아니에요. 이 10에 대한 이것의 크기를 바로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앞에 있는 게 바로 비교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양은 그냥 10이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뒤에 있는 기준이 되는 기준양. 여러분 여기에서 리을이에요. 리을 기준양. 자, 기준양의 몇 배인지 이게 바로 비율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양 그냥 10은 10이 그냥 10이 아니라 기준양 처음에 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판매했는지 그게 바로 뒤에 이 정도 이게 바로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20분의 10을 하게 되면 20 없어져서 10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면 없어지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식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비율은 비교하는 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준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의 크기,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즉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입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도넛 10개를 팔았는데 그것은 20개 중에 10개를 판 거잖아요. 절반을 팔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절반이 비율이에요. 그래서 20분의 10 또는 0.5, 그게 바로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10개를 팔았다 와 20개 중에 10개를 팔았다 와 200개 중에 10개를 팔았다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을 그냥 판매한 양을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준량, 처음에 있었던 양에 대해서 이것의 크기를 나타낸 게 바로 비율입니다.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고요. 이거 이해하셨으면 바로 교과서 이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가는요 25 그리고 20, 25 그리고 20입니다. 선생님이 크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정도의 액자고요. 그리고 나는요 15고요. 좀 더 작네요. 대신에 세로도 좀 더 작네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뭐뭐에 대한, 세로에 대한 기준이에요. D로 갑니다. 자, 세로에 대한 가로의 B는 25대 20이 됩니다. 25와 20의 B, 그리고 20에 대한 25의 B, 25, 20에 대한 B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세로에 대한, 지금 여기가 세로잖아요. 자, 여기가 가로고 여기는 세로예요. 가로, 세로. 자,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 세로에 대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분수 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분수로, 기하분수로는 5로 나눠주니까 4분의 5가 되겠고요. 또는 이것을 세로에 대한 이것을 1.25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액자 보겠습니다.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이니까 12가 D로 갑니다. 가로의 B 15, 15대 12, 이거는 15와 12의 B, 12에 대한 15의 B, 15의 12에 대한 B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 세로에 대한이니까 세로가 기준이 되는 거고 비교하는 양 15의 비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입니다. 자, 이거 분수 소수로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분수,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또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크기가 같지요. 그러니까 크기는 다르지만 가로, 세로,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모르게 뭔가 쌍둥이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것은 바로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겠네. 중기내 모듬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지혜내 모듬 3명은 6인실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모듬이 더 방을 넓다고 느꼈을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결을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기내 모듬 6명, 6명은 8인실. 자, 그 다음 지혜내 모듬 3명은 6인실. 자, 방의 정원에 대한 이게 기준이 됩니다. 자, 6인실, 8인실에 대한 사람의 크기를 우리 비율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8이 뒤에 가고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에요. 8분의 6이 되고요. 자, 여기는요, 이거 6인실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뒤로 옵니다. 그리고 3명이고요. 그리고 우리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율은 여기, 비율은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기준양분의 기준양 6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양 3. 이렇게 비를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중기, 지혜, 어떤 모둠이 더 방이 넓다고 느꼈을까요? 자, 8인실에서 6명 있어요. 그리고 6인실에서 3명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게 더 크지요.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적 덜 들어간 여기 지혜의 모둠이 더 넓다고 느꼈겠지요. 자, 문제를 잘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너무 중요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 정리해 볼게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눌셈 이쪽에 있는 방법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한 게 바로 B였어요. B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비율이라는 표현으로 배웠는데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은 기준양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의 크기. 아이고 글씨가 그래서 이게 바로 비율이 되었습니다. 근데 비율은 꼭 분수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소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를 비율로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기준양을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비교하는 양을 위로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식 생각하세요. 비교하는 양이 그냥 비교하는 양이 아니라 기준양에 대해서 몇 배인지를 구하는 게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라는 거 꼭 굳이 우리가 이것이 생각이 안 날 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기준양 없애야 비교하는 양 나오니까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의 크기구나. 기준양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가고 이제 우리가 비교하려는 양은 분자로 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율까지 잘 공부했는데요. 수익으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하냐면 이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실생활에서 이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공부하면서 좀 더 깊숙하게 더 친근하게 이해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배우면서 이번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비와 비율 잘 기억하세요. 자, 꼭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